요즘 제주도 여행보다 일본 여행이 싸다는 말이 많죠. 이번에 일본 히로시마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통상적인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방문할 때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제가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설명 전에 이 말부터 할게요. 히로시마에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서양 관광객들은 엄청 많죠. 그래서 외국에 왔다는 거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솔직히 후쿠오카 가면 거기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중국인지 헷갈리시잖아요. 더 이상 오사카나 후쿠오카처럼 뻔한 일본 여행은 그만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보시죠. 일단 출발 전에 항공권입니다. 7월 29일 휴가 성수기 감안해서 비행기 값이 19만 600원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카드사 이벤트를 활용하면 비행기를 엄청나게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주항공에서 신한카드 신규 이벤트를 이용했는데요. 신규 카드를 발급한 후에 항공사에서 14만원 이상 결제하면 14만원을 페이백해주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만든 카드로 해외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하면 3만원을 페이백해주는 이벤트도 있었죠. 물론 카드 연회비 2만원을 감안해야 되는데 총 17만원을 페이백 받는데 연회비를 빼면 15만원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값이 19만 600원인데 15만원 페이백을 계산하면 실제 지출은 단 4만 600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이벤트는 거의 모든 항공사, 모든 카드사에서 상시 진행 중입니다. 8월, 9월에도 언제나 매일 매번 있으니까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카드사 혜택 꼭 체크하세요. 두 번째로는 숙소입니다. 숙소는 히로시마 시내 혼돌이라는 번화가 근처에 잡았습니다. 호케클럽 히로시마라는 곳인데요. 3박에 총 20만 5천원이었습니다. 솔직히 일찍 예약했으면 훨씬 저렴하게 했을 것 같은데 늦게 예약해서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이 호텔 대욕장이 있는 호텔이라서 가성비는 꽤 괜찮았습니다. 히로시마의 번화가 혼도리 근처라서 의식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위치였죠. 세 번째로 히로시마 여행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구루링 패스입니다. 3일권 기준으로 3,800엔인데요. 신칸센을 제외하고 트램, 버스, 페리 등 히로시마의 거의 모든 교통수단에 이용 가능합니다. 미야지마까지 들어가는 페리도 포함되어 있고 근교까지 하루만 다녀와도 본전을 뽑는 수준이라 히로시마 여행자라면 필수템입니다. 여태까지 여행 준비로 하나로 24만 5,600원 그리고 엔화로 3,800엔 사용했네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전부 엔화로 환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총 29,845엔 사용했습니다. 하나로 계산하면 약 28만 1,5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히로시마로 떠났습니다. 공항이 작습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약 50분 정도 소요되는데 1,500엔 결제했습니다. 공항 버스는 그루밍 패스 적용이 안 돼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쉽죠. 히로시마역에 도착하면 숙소 근처 혼도리까지 다시 20분 소요됩니다. 1박에 약 6만원 조금 넘는 숙소인데요. 저렴한 숙소치고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안에 대욕탕도 있었고요. 그리고 짐을 놓고 바로 미야지마로 떠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먼저 결제해둔 그루밍 패스를 이용하면 돼서 교통비를 쓸 일이 없습니다. 한국도 7월 날씨가 엄청나게 더운데 일본도 역시 덥습니다. 기본적으로 해가 떠 있을 때는 35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야지마 때문에 히로시마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섬에 들어가기 전에 배가 너무 고파서 아나고덮밥 하나 먹었습니다. 미야지마구 지역 앞에 아나고메시 우에노라는 곳인데요. 가격은 2,800엔이었습니다. 한 50분 정도 기다려서 먹었는데 맛은 적당했고요. 산초가루를 뿌려서 먹으니까 먹을만 하더라고요. 여행 기분 낼 때 이런 거 한 번씩 먹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미야지마 섬 안으로 들어가는 크루즈 비용도 그루밍 패스를 보여주면 됩니다. 대신 입도료, 섬에 들어갈 때 내는 세금 100엔을 결제해줬습니다. 배 타고 10분 정도 들어갔는데요. 멀리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토리이가 보이죠. 다들 이 토리이 때문에 히로시마를 많이 오십니다. 섬에 내리자마자 사슴들이 이렇게 반겨주네요. 그리고 더위를 참고 들어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토리이를 눈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스쿠시마 신사에 300엔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신사를 쭉 구경하고 나와서 다시 미야지마구치로 돌아가려 하는데 와 진짜 날씨가 너무나도 덥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은 못했지만 중간에 편의점에서 음료수로 약 400엔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가서 조금 쉬다가 히로시마에 왔으니 오코노미야끼를 꼭 먹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숙소 근처의 오코노미야끼 집을 방문했습니다. 테판야끼바 가시라는 곳인데요. 눈앞에서 이렇게 오코노미야끼를 조리하는 퍼포먼스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도 엄청나게 친절하셨습니다. 저는 오코노미야끼와 병맥주를 하나 시켜 먹었어요. 이렇게 직접 철판에서 잘라서 먹는 건데 가격은 1930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서 편의점에 들러 야식으로 먹을 빵과 물을 샀는데 394엔이 나왔네요. 이렇게 첫날 일정을 모두 마무리 지었고요. 첫날에 사용한 돈이 약 7424엔 사용했네요. 특별히 돈을 아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이 밝습니다. 두 번째 날도 엄청나게 덥습니다. 진짜 덥고요. 7월의 일본 날씨는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고 숙소에서 약 10분 정도 걸어서 마치야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김치갈비덮밥, 키무카루동을 먹었는데요. 이거를 곱빼기로 먹어도 780엔밖에 안 하네요. 아마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좋아할 맛이었어요. 이렇게 녹차도 한 잔 따라 마셨고요. 먹고 바로 옆에 있는 히로시마의 원폭돔을 방문했습니다.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추모관도 있고요. 이때 당시 조선인들의 사망자들도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죠.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희생되신 분들의 사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가 있어 추모도 하고 나왔습니다. 따로 입장료가 있는 곳은 아니라서 돈 쓸 일은 없었네요. 그리고 다시 혼도리 시내로 돌아가서 오락실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는 철권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서 그대로 바로 철권하러 갔죠. 아니 근데 무슨 한 판에 100엔이나 할까요? 너무 비싼데? 그래도 또 현지인들과 철권하는 맛이 있어서 또 이기고 지고 하다가 순식간에 500엔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도토루 커피에 들어가서 메론빵과 커피를 620엔에 시켜서 잠시 쉬었습니다. 쉬고 나서 혼도레의 상점가를 어슬렁거렸고요. 다이소, 파르코 백화점, 음반샵 이런 여러 군데를 구경하다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이 됐더라고요. 또 배가 고파져서 맥도날드로 갔습니다. 일본의 맥도날드는 한국과 어떻게 다를까 궁금해서 빅맥버거를 시켰죠. 가격은 780엔이었는데요. 사실 아는 맛이 제일 무섭죠. 한국에서 먹는 빅맥버거랑 맛이 똑같았는데 역시 맛있었습니다. 특별히 차이점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히로시마의 살롱 시네마를 방문해서 영화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을 예약해줬습니다. 영화는 1300엔이었고요. 그리고 영화 볼 때 음료수가 빠지면 섭섭하죠. 메론소다를 640엔 주고 시켰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잘하지는 못해서 영화는 한 30% 정도 이해했는데 그래도 영화 보는데 큰 지장은 없더라고요. 영화를 2시간 40분 정도 걸려서 보고 나오니까 시간이 9시가 넘더라고요. 그렇게 숙소로 돌아가던 도중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라멘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시간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다? 여기는 맛집이 분명하다는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바카미야초 돈코츠 라멘이라는 곳에서 돈코츠 라멘 하나와 맥주를 시켰습니다. 와, 한입 했는데 맥주도 그렇고 라멘도 그렇고 맛집이 많네요. 사람들이 늦은 시간에도 줄 서서 먹을만 하더라고요. 금액은 1610엔 결제해줬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일정을 마무리 짓고 숙소로 돌아갔죠. 두 번째 날 사용한 금액을 정산해보니까 6230엔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원래 세 번째 날에는 오노미치라는 근교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과감하게 취소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첫째 날에 샀던 메론빵을 하나 먹고 히로시마 성으로 갔습니다. 교통비가 모두 무료니 트램과 버스를 안 탈 이유가 없죠. 버스를 타고 히로시마 성으로 가서 천수각 입장료 370엔을 결제해줬습니다. 뭐 일본 여행 자주 가보시는 분들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성이에요. 날씨만 좋다면 야외를 산책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갔을 때는 너무 더워서 산책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소지보라는 곳에서 소바를 먹어줬습니다. 현지인들이 줄을 서서 먹는 식당인 것 같은데 맛은 평범했고요. 모두가 아는 소바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바보다 볶음밥이 더 맛있더라고요. 볶음밥 맛집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가격은 1140엔 결제했습니다. 이후 식당에서 바로 나와서 히로시마 중앙도서관이라는 곳을 방문해봤는데요. 그 많은 날 중에 하필 딱 제가 방문했던 날이 휴관일이더라고요. 이래서 계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운 날씨에 힘을 다 빼서 다시 혼도리로 돌아와서 도토루 커피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조금 쉬어줬습니다. 커피값 380엔을 결제해줬고요. 카페에서 어디로 가볼지 고민을 좀 하다가 막연하게 바다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서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들어가면 있는 에바산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산이라고는 하는데 한 100m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위에 기상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서 바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 박물관도 원폭에서 살아남은 곳이라 나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100엔을 내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여기 태풍 체험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안 그래도 날씨가 더워서 더위 먹을 뻔했는데 여기 태풍 체험을 하면서 더위를 싹 날렸습니다. 그리고 전망대에 올라가서 이런 광경을 보고 옆에 신사 구경도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한국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이잖아요. 날씨만 좋았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아쉽더라고요. 가을에 한 번 더 오고 싶은 곳이랄까요? 바다도 이렇게 아름다웠고요. 아무튼 이렇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좋았던 에바산을 갔다가 칼디커피 구경을 하고 다시 숙소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니까 첫 번째 날에 먹었던 오코노미야끼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에 갔던 가게에 다시 방문을 해서 똑같이 시켜줬습니다. 이 오코노미야끼 한국 가면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또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서 내일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술을 계속 따라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숙소로 돌아와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2잔 정도 사서 400엔 정도 사용했네요. 세 번째 날에 먹은 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총 4,320엔을 결제했습니다. 마지막 돌아가는 날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빴습니다. 아침에 유니클로와 GU 구경을 하고 나와서 히로시마 역으로 가는 버스를 탔죠. 제가 구매했던 그루밍 패스는 3일권이라서 4일차부터는 정상 요금을 지불해줘야 했습니다. 호텔에서 히로시마역까지 버스비 240엔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히로시마역 요시노야에서 갈비덮밥을 720엔에 시켜 먹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모두 아는 LA 갈비 맛인데 아는 맛이 정말 무섭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히로시마 공항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탑승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1,500엔을 결제해서 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는 2,460엔을 사용했네요. 이렇게 3박 4일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총 사용한 비용을 정산해보면 여행 준비 단계에서 29,845엔, 첫째 날에 7,424엔, 둘째 날에 6,230엔, 셋째 날에 4,320엔, 넷째 날에 2,460엔을 사용했습니다. 총 52,279엔인데 이를 하나로 환전하면 약 47만 5천원 정도 사용했네요. 이 영상에서 쇼핑하는 비용은 모두 빼고 음식과 기타 생활 및 관광에 필요한 금액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쇼핑을 더하고 싶은 분들은 저기에 쇼핑 금액을 더하시면 되시고 관광 위주로 하고 싶은 분들은 관광 비용을 조금 더 감안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일본 여행 생각보다 저렴하죠. 저는 혼자 갔지만 둘이서 방문하게 되면 숙소값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모두 감안해서 다들 일본 여행 현명하게 계획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히로시마는 진짜 좋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적당한 도시이면서 한국인, 중국인 관광객들도 거의 없고 일본 현지에 방문했다는 느낌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리고 서양인 관광객들이 많아서 이국적인 느낌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으니 꼭 한번 여행을 가보세요. 저는 이만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